안녕하세요. 참 세상에는 많은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믿기 힘들 정도로 마음 아프고 다시는 돌이키고 싶지 않을 정도로 비참하고 슬펐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65년생입니다. 나이가 좀 있지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워낙에 순수하고 비 오면은 미꾸라지 잡아서 엄마 가져다 드려 추어탕 해먹고 배고플 때 다슬기 잡아서 냄비에 소금 살짝 쳐서 애들이랑 빼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랐죠. 순박하게 살던 제가 20살이 되어 서울로 올라갔을 때 제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되었어요. 한 남자를 만나고 나서부터 저는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겪게 되었고 그게 저를 무너뜨리고야 만 거죠. 그 남자는 저보다 10살이나 많은 남자였어요. 가족들의 품을 떠나서 병원에 취업을 하게 된 저는 사회생활이라는 것을 처음 해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를 돌볼 틈도 없이 많이 무너지고 상처받고야 말았습니다. 시골 출신의 배운 것 없는 어린 여자를 얼마나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았겠어요. 마음이 아프고 찡하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때 저는 누군가에게 의지할 사람이 필요했고 마침 저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병원 의사인 그 남자를 만나게 된 거였어요. 저는 어렸고 의사에 대한 환상이 있었고 도깨비 감투 같은 것이 제 눈에 보이면서 이 남자 놓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든 겁니다. 그렇게 그 남자와 교제를 하던 중에 예상치 못하게 임신을 하게 된 거였어요. 피임까지 꼬박 했는데 갑자기 찾아온 뱃속의 생명체는 저를 혼란스럽게 했지만 저와 교제하고 있었던 남자는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런 겁먹지 말고 내가 당신을 지킬 거라고 하면서 청혼을 했습니다. 아이는 내가 책임질 거니까 나에게 기대라고 하면서요. 저는 알겠다고 정말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과 함께 그렇게 그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고 3년간은 아이 키우느라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자 직감이 쎄하고 뭔가 촉이 탁 발달이 되어 있잖아요. 저도 그걸 느끼고야 만 겁니다. 제 남편이 갓난아이와 저를 두고 바람을 핀 거였어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인턴 여자와 교제를 한 거고 저 몰래 그 여자는 그 남자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을 저지른 거죠. 제가 남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원무 담당을 했기 때문에 겹치는 지인들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상황을 전달해 주었고 제가 부탁을 해서 그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전달받아서 소송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아이 때문에 참고 살까 몇 번 고민해 보았지만 나 당신 불륜하는 거 알아.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아이는. 한 번만 용서해 줄게. 그냥 내가 참고 다 덮을게. 라고 하자 남편은 사과가 아닌 아니야 미안해. 나 당신 안 좋아해 더 이상. 나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여자가 내 인생의 정말 첫사랑이자 끝사랑이 될 것 같아. 나 누구를 이렇게 절절하게 좋아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어. 나 놓아줘. 우리 이혼하자. 내가 위자료랑 양육비 줄 거야. 하면서 말을 한 겁니다. 얼마나 배신감이 크고 그랬겠어요. 저는 할 수 없이 알겠다고 당신의 뜻이 그렇다면 이혼하자고 그리고 천벌 받으라고 한 뒤 그렇게 둘이 갈라섰고 저는 갓난아이와 함께 친정집에 들어가서 양육을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엄마와 그리 친한 사이도 아니고 애 서울로 보내놨더니 덜컥 임신해서 인생만 구렁텅이로 빠져들었다고 하면서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 아이 키우느라 눈물 흘리고 말 못할 사정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이는 누구보다 밝고 이쁘고 그리고 찬란하게 잘 자라주었어요. 엄마가 우리 예솔이 아빠 없이 키우게 한 것 같아서 정말로 너무너무 미안해. 우리 예솔이 어딜 가던 환영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엄마 마음 정말로 찢어진다. 아빠 사랑 못 받은 것 같아서. 엄마,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누구야? 나 엄마 딸이야. 엄마 딸은 아빠 사랑 안 받아도 항상 잘 살 수 있어. 알겠지? 그거 믿어줘. 진짜 엄마. 아이 참. 나 그리고 엄마 사랑 너무 많이 받아서 내 마음속에서 지금 그 사랑 흘러넘치고 있어. 알아 그거 엄마? 하면서 씩 웃었습니다. 저는 그런 딸에게 참 고마웠어요. 딸은 고등학교를 서울로 가게 되었어요. 특수 고등학교를 갔기 때문이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서울에서 혼자 상경했다가 사람들에게 치이고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힘들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딸이 무척 걱정이 되어서 저도 딸과 함께 서울로 올라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방에서 사는 게 물가도 그렇고 집값도 그렇고 훨씬 더 살기 편한데 딸을 혼자서 서울로 보낼 수는 없으니까 제가 빚을 내서 이사를 간 거죠. 딸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공부 때문에 무척이나 힘들어했어요. 연극 관련 학과를 준비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실기하는 과정에서 무척이나 눈물도 많이 흘리고 아파하고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걸 제가 주변에 있으면서 다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연극 이런 쪽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최고가 되어야 하고 누구보다 겉모습이 빛나야 하니까 그런 압박에서 많은 심적 고통을 느낀 것도 있었지요. 또 딸이 워낙에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더더욱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운 것도 있었죠. 그래도 이러한 과정을 다 겪고 나서 딸은 당당하고 또 멋지게 자기가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당당하게 입학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처음에 그 사실을 듣고 얼마나 기쁘고 또 소리 지를 정도로 짜릿했는지 몰라요. 우리 딸은 내가 못 해본 것들을 다 해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요. 그렇게 딸은 저의 소망을 담아서 대학교 1학년 생활을 정말로 알차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도 얼마 가지 않았어요. 딸이 임신을 하고야 만 겁니다. 저와 똑같은 절차를 밟게 된 거였어요. 엄마, 나 생리를 안 해. 그래서 혹시나 해서 임신 테스트기 해보았는데 2줄 나왔어. 나 어떡해? 진짜야, 나 심각해. 그래서 주머니에서 테스트를 엄마, 나도 무서워. 앞으로 내게 펼쳐질 일들이. 그런데 나 이 아이 지우는 게 더 무서워. 그냥 나 평소에 아이 좋아하고 빨리 결혼하고 싶었으니까 그 순간이 일찍 찾아온 거라고 생각하고 이 상황을 그냥 나의 마음으로 받아들일래.
그게 내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딸의 의견이니까 제가 꺾을 수 없었고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딸이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는데 제가 감히 어떻게 거기서 반대를 하겠어요. 알겠다고 한 뒤 딸의 남자친구를 만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물어보았습니다. 딸의 남자친구는 같은 대학교 한의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졸업하자마자 2년 남았으니까 2년 동안 저희 친정에서 지원받고 졸업하면 바로 병원에 페이닥터로 들어가서 아이랑 이 여자 지키겠다고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참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네 아빠도 의사인데 나랑 결혼하기 전에 저렇게 똑같이 말을 했다가 결국에 나 버리고 이혼했다고 하면서 예비 사위 앞에서 말하고 싶었어요. 너도 이런 절차를 밟아서 혹시라도 내 딸한테 마음 아픈 일 생기게 하면 엄마인 나 절대로 가만 안 있을 거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에게 제가 저주의 말을 퍼붓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한숨만 푹푹 쉰 채로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예비 사돈댁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깊은 고민 끝에 사돈댁에서 아이들이 살 집을 마련해주고 일정 생활비를 지원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뒤 둘은 혼인신고를 했어요. 몇 달 후에 손녀가 태어났고요. 정말 손녀는 이뻤습니다. 제 아이도 딸을 지켰으니까 내가 한 결정에 절대로 후회가 없고 지금 너무나 만족스럽다고 했어요. 저는 딸의 그러한 결정이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자기 소신대로 결정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요. 딸의 등을 두들기면서 그래 우리 딸, 엄마 딸이라서 이렇게 똑부러지고 잘하는구나 하면서 딸을 도와서 손녀의 양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을 다잡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저도 힘들었지만 딸이 더 힘들 게 뻔했기 때문에 딸을 위로해 주려고 무척이나 많은 노력을 했어요. 우리 딸 괜찮다고, 생명은 다 저버리기 마련이고 건강한 애도를 해야지 다음에 찾아올 생명도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면서요. 사실 제가 아무리 옆에서 위로를 해봤자 남편이 옆에서 아내를 토닥여주고 위해주고 그런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서방한테 우리 딸 좀 잘 위로해달라고, 남서방 지금 힘든 거 나 잘 알고 있는데 남서방이 그래도 내 딸보다 더 이성적이고 강하니까 좀 마음을 써달라고 했죠. 그런데 그런 남서방이 저와 제 딸을 배신한 겁니다. 저희 둘 몰래
손녀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페이닥터 같이 하는 이혼녀랑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제 딸의 친구가 말해준 거랍니다. 딸이 슬퍼하면서 무기력하게 침대에 누워있을 때 갑자기 딸 친구가 전화와서는 너 괜찮아? 아이 하늘나라에 보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나는 괜찮아. 위로 고맙다. 그래, 다행이야. 그런데 있잖아. 너 남편이랑 이혼했어?